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래프 경마 1부 순서입니다. 4월 2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4월 월초 경마답게 좀 편성이 좀 단촐해졌는데요. 편성이 단촐하다고는 하지만 경마는 늘상 어렵죠. 쉽게 해서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좀 압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정말 쉽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백돌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돌림 위원. 월초 경마인데 좀 편성도 상당히 좀 단촐한 것 같아요. 뭐 하위 등급 편성도 단촐한 편성도 있고 이런 편성이 있어서 이번 주 그 토요 경마 전략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인 편성 구도를 보시면 역시 월초 경마답게 출전하는 두수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1경주부터 중후반국까지의 경주들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편성 중에서도 그 등급에서도 능력보다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상당히 많아요. 마필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울지, 어떤 마필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한 도움도 최선을 다해서 드릴 거고 좋은 모습으로 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전력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 인기만 접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등급 편성이나 6등급 편성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그 경주도 있겠지만 약간 좀 이변 가능성도 있는 경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1경주는 6등급 단거리 편성입니다. 단거리 편성에 보면 늘상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과 경주 경험이 있지만 좀 아쉬운 걸음을 남기는 그런 마필들이 좀 함께 출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1경주를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경주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결정 경기로 쳐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잠재력 기대치 있는 신의 마필도 동반 출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림 위원,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선전이 가능하다. 어떤 말이 될까요? 회복세에 대해서 기대감이 강한 전력입니다. 바로 6번마 천리라는 마필이죠. 데뷔전 1월 24일 경주 때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던 마필이었습니다. 실전 이전째 경주에선 외선 전개에서 당일 체중도 많이 빠지면서 전개를 끌어낼 수가 없었고 또한 직전의 경주에서 또다시 외선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해내질 못했죠. 하지만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직선을 나서려는 모습 자체는 기존의 모습보다 회복세는 분명히 보여줬다는 판단이고요. 내선 자체의 스피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준 이번의 경주라면 천리의 회복세는 기대감이 좋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천리가 데뷔전에 선전하고 그 다음 경주부터는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 밀려나서 종반 걸음에 이제 변화를 모색했다 이런 점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세력 한두가 있는데 바로 신의 마필인 3호 동서나래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실전을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여주는 마필의 힘에 대한 여유는 분명하게 강했던 전력입니다. 주립불량 등의 이유로 몇 번의 재검, 어등검을 치르고 나오는 모습인데 재검 당시 모습을 보시면 마필 자체가 끌릴 정도로 힘이 굉장히 넘쳐나는 모습이고요. 직선에서 주폭은 상당히 여유감이 돋보였던 세력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를 치는 마필들이 스피드는 좋은데 힘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면서 몰에 대한 반응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이번의 경주라면 박태종 기수의 준비했던 모습 충분히 변화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7번마 마이슈거라는 마필이 주행심사부터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전력이죠. 데뷔전 당시 다소 무리했던 외선 전개 또한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파행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다 하더라도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 또 훈련에서의 회복세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안쪽에 있는 2번마 S클래스가 단독 선행을 나설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서는 약간 여력감에 대해서는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입상이었고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S클래스의 스피드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5번마 천리의 상대마, 4번마 동선 아래 신마 말씀해 줬고요. 7번마 마이슈거, 2번마 S클래스를 말씀해 줬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마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4번마 동선 아래를 이제 거론해 줬어요. 근데 저는 9번마 럭키 아이란 마필에 좀 관심 갖고 있는데 백동영 9번마 럭키 아이란 마필이 결승선수에 뭐 채찍을 독려했다고는 하지만 그 채찍 반응은 좀 약간은 둔탁한 걸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행 자세는 나쁘지 않았던 거라고 평가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들이 이제 새벽 조교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9번마 럭키 아이 이 마필을 좀 배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 역시도 이 마필은 결코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드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두 신의 마필 중에서 힘이 좋은 동선회를 먼저 언급을 드렸고요. 저 역시도 럭키아이에 대해서 기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밀렸다는 점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럭키아이란 마필 자체는 최근에 힘이 좋은 6등급의 슈퍼 불펜한 마필과 병합 속에서도 힘적인 모습은 분명했기 때문에 당해 상태에 대해서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는 세력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10번마 그 한일 앙상블이라는 마필의 배제된 능력이라면 가장 앞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지니에이스란 마필을 두고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아쉽게 2차권에 왔던 말이지만 1200m에 도전할 때도 좀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따라가는 전개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전개 운영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15주라는 이제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뭐 코뼈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공백을 갖고 있지만 잔재된 능력만큼은 한인 앙상블이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의 새벽 주행 컨디션 좀 어땠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일 앙상블의 잠재력 기대치는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인데 늘어진 주기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훈련에서의 모습 자체는 우선은 그 병력에 대해서 골절에 대해서 여파가 있어서 문제인지 강한 훈련보다는 컨디션 유지의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상태적인 모습에서 크게 끌어올렸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요. 저는 이 마필이 지금 바깥쪽에서 앞선에 있는 내선에 있는 마필들이 스피드를 넘어서기에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경주가 가장 이제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6번마 천리라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번마 천리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 뛰는 모습 보고 조금 실망감을 가졌다라고 평가할까요? 선두권을 좀 장악했었고 그다음에 그 동해창가하고 약간 이제 시속 게임을 하면서 동해창가한테 좀 뒤지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천리를 조금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저는 2번마 S클래스란 마필이 지난 경주에 여력감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경주가 전개를 좀 불리하게 풀어갔었죠. 외선 선임을 전개했었고 그러고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써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백도일 위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이번 경주에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거리를 내놓은 편성에서는 2번마 S클래스가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2번마 S클래스란 마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겠고 백도일 위원은 6번마 천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6번 이 두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절대 강전은 없는 편성 같아요. 절대 강전은 없는 편성인데 지난 경주, 이전 경주부터 조금은 보여줬던 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지난 경주 선전했던 8번마 꿈의 클럽 이 마필을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갔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를 백돈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0마리 출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뚜렷하게 누가 더 강하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마필은 없습니다.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 마필들이 많고 무엇보다 훈련에서의 모습들 자체만으로는 모든 마필들 자체가 의지 있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전개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경주적인 조건과 마필의 상태, 훈련에서의 여유감까지 포함을 했을 때 4두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편성인데요. 1번, 3번, 4번, 8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강한 상대들과 선두권 스피드를 경합해왔던 4번마 검진이 근소한 스피드의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뒤이어 선입이 된 기본기가 좋은 마필 3번마 비어 빅토리가 빠르게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릴 8번마 꿈의 클럽도 외선에서 차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모습이고요. 발주는 아쉽지만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바로 1번마 무적의 질주도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편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번, 3번, 8번, 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4두 중에서 근소한 우위,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가 되는 세력은 역시나 바깥쪽에 있는 8번마 꿈의 클럽이란 전력입니다. 자, 직전 경주 3전 만에 힘에서의 여유를 바탕으로 첫 입상을 차지해줬던 전력이죠. 자, 11월의 능검에선 워낙에 주행 자체가 덜 잡힌 모습이었고 역시나 데뷔전은 졸전으로 실망감을 안겼던 모습이었는데 2전째를 치르는 모습과 3전째를 치르는 모습, 변화 자체의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전력입니다. 직전 외선에서 보였던 선두권의 흐름도 자체도 만만치 않았는데 뚫고 나오는 탄력 자체는 여유감이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8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는데 안쪽에 있는 또한 바깥쪽에 있는 상대들의 전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에 보여준 능력과 이번에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여유라면 다시 한번 선전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우선적인 기대감은 4번마 검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 이후에 스피디는 다소 기본기가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실전한 동안 변화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세력입니다. 최근 스피드가 강한 빠른 흐름들 사이에서 중속 자체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 힘에 대한 여유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 먼저 선두권을 치고 나설 수 있는 선두권이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세에 힘써준 이번의 경주라면 전개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무적의 질주란 마필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직전에 꿈의 클럽이란 마필과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초반에 발주가 밀린 가운데 직선에서 끝까지 꿈의 클럽을 압박할 정도로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인게이트 이점에서 차분히 의도적으로 추입성 말머리를 펼치더라도 타이밍 자체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적의 질주의 한 발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변 기대 세력 중에선 3번마 비어 빅토리가 서서히 선입권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직전 경주 다소 무리한 외선 전개에도 기본기를 보여줬고 마필 자체가 역시 고개가 다소 높은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훈련 시에는 약간 마필이 잘 뛰지 않으려는 꼬장이 있어서 악벽이 있어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스피디가 적은 마필들 사이에선 비어 빅토리의 이변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힘에서 우위가 좋은 마필 8번마 꿈의 클럽을 필두로 4번마 검진, 1번마 무적의 질주, 3번마 비어 빅토리까지 4도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경주가 좀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인기마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저는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경주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백돌 의원, 이번 경주가 전개는 느릴 것 같아요. 뭐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 없어서 지난 경주 선전했던 8번마 꿈의 글럽 그리고 결정력이 좀 아쉽다고 할까요? 4번마 검진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전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한 모든 경주 조건과 훈련에서 여유를 포함했을 때 두 마필의 근선 우위를 점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경주는 어찌되었든 4번마 검진과 8번마 꿈의 클럽 이 두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하고 여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의 반란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4경주입니다. 동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전개됐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고민이 많은 경주인데 10번마 뷰티풀 돈이란 마필이 지난 1월 23일 경주 때 어찌 보면 깜짝 선전을 하고 지난번에 강력한 인기마로 대두되고
입상이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번마 뷰티풀도는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과연 저 역시도 이번 편성이 강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뛰어왔던 10번마 뷰티풀돈이 그렇게 강한 마필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내심 이번 경주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 아마도 인기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마필을 좀 가감히 놓고 좀 이변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말 같습니다. 이 말은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필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는 좀 이변을 기대하면서 도전해볼 작전입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앞말들 간의 대결. 이 앞말들 간의 대결이라면 항상 조심스럽다.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을 공략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가는 마필 간의 경합성 레이스로 오히려 추진력 있는 말이 선전할지 조금은 좀 사뭇 궁금한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5경주를 백돈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기본 스피드감에 대해서 열감이 좋은 마필들의 접전 구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전개적인 측면에서 우위 자체는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고 어떤 마필의 공략을 집중을 해주셔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경주인데 모든 종합적인 능력과 전개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4두로 압축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문 전개는 역시 스피드에 대한 열감이 좋은 마필 4번마 위즈 스파크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해낼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 2번마 썬데이 드리머도 이 선에 차분하게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기가 탄탄한 선입권의 전력 6번마 클린업 시드도 선입권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차분하게 종반 말모를 해줄 5번마 수입 2000까지 4번, 2번, 6번, 5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4두 중에서 역시 능력과 전개에 대해서 기대감이 앞서 있다. 중심의 마필로 손색이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 마필은 단연 4번마 위즈 스파크란 전력이겠죠. 자, 과거 이 마필은 발주악벽과 주행겁으로 한동안의 고생이 좀 심했던 마필입니다. 재검을 통해서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력감이 좋아졌고 한때는 연투를 이어나갈 만큼 스피드에 대한 여력감이 강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경주에서의 아쉬움은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선두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회복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타 마필과의 능력 대결을 일하기보다는 늘어난 부중, 자기와의 싸움이 관건인 마필인데 위즈 스파크는 선행을 나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단독 선행을 나설 찬스고 최근 대비 뛰었던 편성 중에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난 만큼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내선 게이트 A점을 활용할 2번마 썬데이 드리머의 선전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능력도 괜찮고요. 선행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따라가는 선입권의 전력도 상당히 여유가 좋죠. 재밌는 건 부산에서 올라온 황종우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첫 입상을 거둔 마필이 바로 2번마 썬데이 드리머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최근에 뛰었던 전력을 보시면 솔직히 다른 기수가 탔더라면 좀 더 빠른 입상이 가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황종우 기수에게 마필을 맡겨줬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드디어 첫 입상을 차지해줬는데 내선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최적의 선입 전개를 이어나갈 만큼 훈련에서도 황종우 기수가 직조하면서 공을 들인 만큼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로서 앞서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온마 수입 2000이란 마필의 힘에 대한 기대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늦은 정말 취입성의 말놀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최근에 뛰었던 흐름을 보시면 좀 빠른 흐름에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앞서 있는 이두의 전력들에 비해서 좀 더 처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취입의 타이밍 그리고 훈련 시의 성과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한 템포 빠른 온마 수입 2000의 취입력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겠고요.
자, 6번마 클린업 시드란 마필이 최적의 선입이 분명히 가능해졌습니다.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강하지 않겠죠. 하지만 흐름에 따라서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앞선 마필들에 비해서 최적의 전개 2선, 3선에서 무리 없이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벼워진 발걸음을 보유하고 있는 6번마 클린업 시드의 최적 전개에 이은 변화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드에서 앞선 마필 4번마 위즈 스파크를 필두로 자, 2번마 썬데이 드리머, 5번마 스위비천, 그리고 6번마 클린업 시드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마다 단점이 많고 단점이 오히려 많은 마필들이 좀 출제하지 않나. 또한 그런 말들이 좀 인기를 누리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어요. 한 마필 한 마필 좀 꼼꼼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이요. 4번마 위즈 스파크. 이거는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뭐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악병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완벽한 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감은 있겠죠. 지금 경기를 풀 때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선행력이라면 발주 능력이라면 외곽에 있는 9번마 샛별이란 말이 저는 한결 빠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임경 기수가 위즈 스파크를 탔던 말인데 어찌되었든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을 따지면 9번마 샛별이가 발주 능력은 위즈 스파크한테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위즈 스파크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은 샛별이보다 좀 더 빠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이 다른 이번의 경주에서 위즈 스파크의 박병 기수가 결코 샛별에게 자리를 절대 주지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이라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록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 좀 어떻게 보면 허점으로 이제 단점으로 올 수 있는데 저는 말의 고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위즈 스파크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밀고 선두권을 장악하는 말이라고 평가하고 샛별이는 작고 선두권을 장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빠르냐에 따라서 제가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나 씁니다. 위즈 스파크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불의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네, 판단되겠죠. 졸전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졸전을 부분 펼칠 수 열어두고 있다. 싶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예, 저도 뭐 위즈 스파크를 무시하지 않겠지만 샛별이가 저는 좀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고 수입이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썬데이 드리머, 썬데이 드리머를 저도 좀 이번 경주는 그래도 윗선에 올려놨는데 이거 항종우 기수 지금 뭐 타는 모습 보면 사실상 썬데이 드리머도 앞에 가야 되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나르샤킨이 올라오는데 정말 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단거리니까 정말 잘 뛰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1200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을 극복이 가능할까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해요. 뭐 따라가는 전개도 선입권의 전개도 이제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황정우 기수가 아니라면 좀 더 믿음이 간다는 점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그만큼 황정우 기수가 이 마필만큼은 훈련에서부터 계속해서 지난 경주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마필에 기승하는 황정우 기수만큼은 좀 더 믿고 싶습니다. 네, 제가 2월 14일 날 보면 센세이셔널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미러클 러너가 외곽을 경기했을 때 보면 이 썬데이 드리머가 1300이라 하지만 최적 경기라고 또 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1200m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볼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고민이 되고 자, 오브마 스위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브마 스위처는 아직까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흙을 맞으면 좀 못 뛴다. 그래서 4코너 돌고 결승전에서 보면 좀 흙을 안 맞는 선에서 나와야 추임력이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번 경기를 보면 위즈 스파크가 아예 선두권을 장악하고 샛별이가 꼬랑지를 내린다면 과연 스위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상쇄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는 게 제가 보는 전개는 위스프가 선두권을 나서고 썬데이 드리머가 바로 이제 선입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돼요. 샛별이가 외곽에서 붙고 나머지 마필들이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시도를 할 때 수입이처럼 가볍게 이제 내선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3코너로 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시점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힘에 대한 여유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선두권의 지구력이 부족한 이번의 경주에서 수입이천도 타이밍은 나온다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좀 저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저마다 좀 단점이 경원하다 보니까 자꾸 강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꾸 단점이 보이면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들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한 마필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9번마 샛별이란 마필은 분명한 것은 지구력의 단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9번마 샛별이란 마필은
선입으로 입상 경험은 없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무엇보다 강점은 순발력의 강점이 있다. 그래서 9번마 샛별이란 마필을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고 백돌리언은 4번마 위즈스파크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2번마 썬데이 드리머, 5번마 스위처 그리고 6번마 클리너시드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토요경마가 이런 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과연 이 말도 믿어도 될까? 고민되게끔 그런 말들이 이제 출제하는 경주가 많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래 보면 지난 경주의 선두권을 장악해서 선방을 했던 말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은데요. 과연 1400m 제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뛰어주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7경주도 백돌리언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2마리 마필들과는 접전 구도죠. 전체적인 능력에서는 역시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좀 정리는 드러나 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 중반 선위권 그리고 추위권의 전력들이 정리가 돼 있고요. 나서는 마필의 전력과 전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역시 중심과 후척에서의 집중력이 곧 필요로 한 경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경주 조건과 성과까지 평가했을 때 4도의 근소한 우위를 점칠 수 있을 텐데 3번, 4번, 6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다시 한번 그려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디의 회복세가 좋은 마필이죠. 3번 위즈런이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선취입 좋은 6번마 광속이 차분하게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고 외선에서 차분히 몰고 올라올 12번마 스페이스타도 이번 경주에선 결코 추임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타이밍으로 힘을 노려줄 3번 비키라이까지 4번, 6번 그리고 12번과 3번 4두가 차분하게 3코너 이후까지 전개를 이끌어 나갈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4두 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역시 전개에서 앞선 마필이겠죠. 4번마 위즈 런이란 마필입니다.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모습으로 5등급 진입 이후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따라가는 전개를 몇 번 연습도 하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없는 경주들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제대로 표출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회복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고 오히려 직전의 경주에서 늘어난 거리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주면서 기존의 아쉬움을 상쇄시켜준 전력입니다. 상대적인 마필들의 모습보다 올라간 부담 중량을 어떻게 극복해주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의 지구력 자체, 힘에 대한 여유는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중속에서 앞서 있는 이번의 경주 위즈런의 선두력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앞서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후차권에선 6번마 광속의 회복세의 염두가 강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선위권의 세력이죠. 컨디션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두권 가담 능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최근에는 중속감의 변화가 좀 떨어지면서 매번 아쉬운 착순권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빠른 흐름에 적응하는 모습 속에서 이번 경주 훈련 패턴을 올려준 모습 속에 성과가 우수한 모습이라 전체적으로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지금까지의 아쉬움을 만회해줄 6번마 광속은 반드시 염두가 필요한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마 비키라이의 추임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데뷔 이후 매번 힘은 좋은데 타이밍을 못 잡고 아쉬움을 남기다가 6등급 마지막 경주에서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요. 사실상 직전에 승급조 당시에는 흐름도 흐름이지만 마필 자체 그리고 마방의 특성상 다소 좀 의지가 적었다. 적응력에 좀 조언점을 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적응력을 보인 이후 이 마필 역시도 힘에 대한 여유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왔던 만큼 취입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복편권의 세력에선 외곽 쪽에 있는 12번마 스페이스타라는 마필은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몰아가는 탄력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죠. 다만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를 못해서 편안하게 외선에서 몰아가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 자체는 전개 자체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선두권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의 이점까지 돋보이는 오히려 끝번 신청으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그동안의 아쉬움을 남겼던 12번마 스페이스타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반드시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4번마 위즈런을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에선 6번마 광속과 3번마 비키라이 그리고 이변 기대 세력 12번마 스페이스타까지 4대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월초경마에서 인기마를 설명할 때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게 저 역시도 자꾸 거기에 이제 쏠리는데 저는 이 오늘 출마표를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기마들의 단점, 과연 이 단점을 다시 한번 극복할까? 이런 경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4번마 위지런 백돌위원. 위지런은 아마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 신인기수가 기술을 해서 그 이전째인가요? 선두권을 장악하고 한 바퀴 일순했던 이현준 기수가 기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1,300m를 한 바퀴 돌았던 말인데, 그리고 이제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지난번에는 뭐 선행 편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3월 5일 날 이제 경주가 중반에 이제 취소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 보면 막 폭우같이 쏟아졌죠. 정말 봄비가 아닌 어찌 보면 장맛비가 쏟아졌을 때 선두권을 장악하고 금화 발리우스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번에 56인데 선두권 장악하고 문제없이 버틸까요? 네, 우선은 전개적 이점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편성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번 위즈런이 조건적인 모습에서만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마필들 또한 위즈런의 전개적 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준비 자체나 가진 능력 자체의 표출 자체는 크지가 않았고요. 위즈런 자체는 직전에 우승 이후에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병합 위주의 강한 훈련을 많이 해줬습니다. 3등급에서도 기본기에 있는 마필들, 뭐 비더버 챔프라든가 스피드가 좋은 3등급 위즈 브라운이라든가 그 마필과 연속 병합을 하면서 마필의 근성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12마필을 보셔도 위즈런이 선두권을 나서는데 불편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진 위즈런,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하다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속이 지난 경주에 못 뛰었던 이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 자체에서 중속 자체에서 많이 밀렸던 모습인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순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선 전체적인 무엇보다 위즈런을 제외하고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광속의 한 템포 빠른 가담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번마 강속은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가 이제 불량주로인데 전동의 기수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좀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57회에도 6번마 강속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뭐 백돌위원이 인기마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4번마 위즈런을 중심으로 해서 6번마 강속, 3번마 비키라이, 그리고 이제 12번마 스페이스타까지 관심을 갖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역시도 이 경주가 그렇게 끝이 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마필도 한번 관심을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마필은 5번마 힐타워라는 마필입니다. 5번마 힐타워가 최근 경주에 보면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뭐 꼴찌 한 적도 서너 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가속 불패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고 보내주고 따라가는 게임이었다고는 하지만 1400m를 선두권을 장악하고 버텨냈던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저는 지난 경주와 1200m를 해서 내심 좀 욕심을 냈던 말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추입으로 오르는 모습 보고 좀 놀랐던 말인데, 5번마 힐타워는 이런 표현을 하나 쓰죠. 흙을 안 맞으면 좀 뛰는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가 아주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마 힐타워도 복병권 세력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 지난주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달려라 강적의 치프레드솔,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마두령이란 마필은 정말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두령이 입상이 좀 실패하고 그 두 마필이 달려라 강적이 선두권 장악도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어찌되었든 선발을 하고 치프레드솔이 역시 선취 발휘하고 선발을 했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은 배당으로 적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다 그러면 아마 크나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오늘 백돌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8경주입니다. 8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단촐한 편성에 저는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했던 경주입니다. 과연 백돌 위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 경주를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 속에서 사실상 능력적인 모습에서 기대감을 가질 전력들은 드러나 있다는 판단입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도 좋고요. 후체권에서의 압축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경마팬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주가 있을 거예요. 보시다 보면 이번 경주는 딱 이거 한 방밖에 없겠다. 딱 믿음을 갖고 있는 경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8경주를 분석하면서 정말 이 두 마필밖에는 능력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은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심 마필에선 역시 6번마 톡통이 여정군을 필두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다소 늘어진 주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적정거리에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중심 마필로서 회복세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을 모습인데요. 인기를 끌어줄 후차권에서도 분명히 정리된 모습 속에서 노려볼 마필, 챙겨갈 마필은 분명히 정리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압축과 자신감 있는 적중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8경주입니다. 예, 백돌 위원이 한 방 이런 표현에서 이런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라고 좀 평가해요. 백돌 위원, 제가 봤을 때 인기마 삼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쪽에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MC께는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아주 안 알려준답니다. 안 알려준다는 거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뭐 단촐한 편성이 됐든 아니면 부진마 편성이 됐든 아니면 정말 능력 마필 간의 접전이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한 주간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한방처럼 공략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런 경주가 이번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도일 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 좋은 그 성적을 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한라마 1등급의 1400m 나름대로 인기마 접전 양상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등급 1등급 중위권 마필 간의 접전 양상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지 아니면 복병말을 알아봐야 되는지 이윤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6경주 한라마 1등급인데요. 1400m 네. 경주. 이번 경주 좀 풀어주십시오. 네, 한라마 1등급 1500점 이하 말들의 1400m 중장거리 경주로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축구제 혼전 경주로 이번 경주를 예상을 드려보겠고요. 또 출전마를 살펴보면 3번 선진공주 최근 상위권 전력 유지하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직전 경주 선행전개로 심한배가 잘 되면서 저력이 입증되었는데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는 가벼운 컨디션 위주의 훈련으로 준비를 했지만 편성상 강자 틈을 벗어났다는 점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충막감이 되겠고요. 상대발로는 5번 백마강인데요. 직전 경주 재검을 바꿔서 1700m 장거리이지만 낮은 부중이었죠. 하지만은 우승을 했고요. 또 공들인 훈련과 함께 전력 재정비하면서 직전 대비 좀 더 높은 완성도와 활기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올라간 부담 중량 극복이 관건이기는 하지만은 1400m에서까지는 무난히 극복하리라 보고요. 또 여기에 도전하는 10번 활력소 역시 경주가 좀 느린 편성에서 유리한 말인데요. 게이트가 외곽이지만은 다소 불리한 전개 여건을 만났습니다. 하지만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근지구력 보강에 주력한 훈련으로다가 전력 재정비를 마쳤고요. 또 습보 훈련 시에 탄력적인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강한 도전이 예상이 되고요. 국병권에서는 2번 신기명장인데요.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버거운 점도 있지만은
직전 두 번의 장거리 1700m에 출전하면서 전력을 다졌고요. 하위권 성적을 냈지만은 또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는 가벼운 동반 훈련으로 근성 살려내면서 거리가 내려왔죠. 역시 걸음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안정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00 충분한 경쟁력과 함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말로다가 이번 경주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훈 의원님, 네네. 저도 뭐 선진공주도 잘 뛴 것 같고 백마강도 뭐 지난 경주 보면 너무나 잘 뛰었어요. 근데 네네. 두마필이 지금 1주, 2주 만에 나오는데 네네. 사실상 뭐 지난 경주 보면 선진공주가 진치가 그때 당시 72kg 보죠. 그다음에 네네. 백마강이 뛰었던 경주가 이제 말량이 70을 달고 뛰었었어요. 그죠? 네네. 이런 경주에 이겼다는 것이 이제 부담 중에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았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평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3번마 선진공주하고 5번마 백마강이 좀 부담 중에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마필이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 3번 선진공주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한 선행을 모색해 볼 거고요. 거리가 일단 내려왔다는 점에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고, 백마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할 중량이 다소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직전 경주 정말 강자들을 눌렀다는 점에서 이 말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아무리 감사합니다. 봐도 저 역시도 이런 표현 같아요. 선진공주가 지난 경주도 따라가는 전개였어요. 따라가는 전개에 선전했고 5번마 백마강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부담 중량이 높다고는 하지만 1400m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두마필이 선전이 좀 기대된다. 3번마 선진공주나 5번마 백마강은 어찌되었든 지난 경주 너무나 잘 뛰었던 두마필입니다. 1400m인 만큼 두마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렸고, 나머지 이제 이훈 의원님이 말씀해준 2번마 신기명자 어찌 보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좀 복병세로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렸고 10번마 한력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해 보시죠. 소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대 단출한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과 선입으로 전개하는 마필들, 과연 어떤 말에 선전이 이루어질지 사뭇 궁금한 경주입니다. 총 7대가 있지만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빠른 레이스가 되면서 나름대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충마급의 마필, 상세 있는 마필, 어떤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어떻습니까? 우선은 단출한 편성입니다. 선두력을 기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이 몇 두 있고요. 그 마필들의 능력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좀 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중심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가 가능해진 마필, 최근에 걸음의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는 마필, 6번마 호루라기의 선전을 좀 더 믿고 있는 경주입니다. 호루라기란 마필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선의권에서의 기본기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마필이죠. 승급하고 이후에 혼합 경기에 출전해서도 기본기를 보여줬고 무리한 전개에서도 또한 직전엔 1400 늘어난 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만큼 여유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누가 선행을 나서더라도 이제는 선의권에서의 강점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6번 호루라기, 이번 경주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 한번 써야 될까요? 호루라기가 1월 24일 경주 1200m 보면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했어요. 저는 헛글 막히면 안 뛴다 이런 생각인데 내선에 딱 들어가길래 저렇게 뛰어도 될까? 그런데 마지막 걸음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역시 이제 1400m인데 삼성 스카이가 끌었던 레이스 외곽을 전개하면서 막판에 이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적하게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평을 하신다면은 앞서 선행을 나설 마필들 또한 결정력의 부족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필들보다도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호루라기가 전기적인 이점이 좀 더 우위하다고 봐야겠죠. 좋습니다. 호루라기의 선전을 전개했다.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승자니가 지구력에 좀 단점은 없는데 승자니가 선두권을 좀 장악해서 다시 한번 좀 선전을 기대한다. 여기에 좀 표컷을 두겠고요. 백도일,
호루라기의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1번마 승자환이겠죠. 직전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힘에 대한 여유도 살아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레이팅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56점 낮지는 않은데 역시 이제 딘 홀랜드 기수가 호주에서 와서 이제 첫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를 만났는데 선두권을 무난하게만 장악을 해준다면 1200까지는 어디까지 승자환이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이번만 가람산성이 전개적인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승자환이가 나서고 바깥쪽에서 뭐 금수봉이라든가 호루라기가 경합성 플레이를 펼쳐준다면 오히려 가람산성이 내서는 최적 따라가다가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회복세가 관건입니다만 5번마 금수봉이나 마필도 스피드에 대해서는 결국 여유가 만만치 않은 전력이죠. 직전에는 관절염과 뭐 열창 등의 이유로 주기도 많이 늘어졌고 상태도 떨어졌어요. 과연 이제 승자환이가 이끄는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어떻게 금수봉이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이지만 이 마필의 훈련시 가벼웠던 모습 자체도 이번 경주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네마필, 지금 백돌련이 설명한 네마필이 선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과연 이 경주를 어떻게 레이스를 풀고 어떤 말이 좀 능력이 앞서 있을까 이런 평가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오버마 금수봉도 엄청 빠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빠르죠. 근데 금수봉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선행만하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가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해요. 이번 경주 보면 금수봉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금수봉이 이번 주를 준비한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직전에 보였던 모습보다 많이 회복세가 좋아졌습니다. 스포트 탄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좀 길게 끌어주면서 앞에 지세나 탄력감도 분명히 기존보다는 회복세가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금수봉이라는 말의 컨디션을 한번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그 컨디션이라는 부분은 예시장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윤승 나갈 때도 보면 컨디션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마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류경마 때도 보면 제주경마에서 모바일 경주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보면 토요경마 그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인가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제주경마 1경주가 모바일 경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다 해서 또 우왕좌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말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주, 나만이 관심 있는 경주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초 경마입니다. 월초 경마는 그만큼 좀 얼마만큼 내가 좀 선택을 잘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평가됩니다. 즐겁게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리고요. 저는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